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노후 주파수 백세입니다. 여러분, 210만 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 60세 이상, 이른바 고령 자영업자의 숫자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숫자는 불과 7년 뒤 25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재취업의 문은 바늘구멍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이 마지막 승부수로 창업을 선택하십니다. 퇴직금을 털고 모자란 돈은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내가 왕년에 부장까지 했는데 카페나 치킨집 하나 못하겠어?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해?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자신감이 여러분을 노후 빈곤이라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급행열차 티켓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창업 3년 차에 70%에 달합니다. 10명 중 7명은 퇴직금만 날리고 빚더미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자영업이 왜 자산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처절한 현실을 파헤치고 창업 없이도 내 노후 자금을 지키며 현금 흐름을 만드는 진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퇴직금 섣불리 간판 다든 데 쓰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지 1년 된 김만수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목돈 3억 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아내 눈치가 보이고 경비원 일을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차려서 노후 준비하자. 번화가 목 좋은 곳에 보증금 1억, 인테리어와 가맹비로 1억 5천,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카페를 엽니다. 오픈 첫 달 지인들이 화원 보내고 매출도 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 다시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딱 6개월 뒤 바로 옆 건물에 저가형 대용량 커피숍이 2개나 들어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알바비와 월세는 그대로입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알바생마저 그만두자 김 씨는 7순이 다 된 나이에 하루 14시간씩 서서 커피를 내립니다. 무릎은 붓고 통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 참 달콤하죠.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아파도 회사가 돌아갔지만 자영업은 내가 아프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평생 관리자로만 살았던 은퇴자들이 하루아침에 실무자이자 노동자가 되어 경쟁이 치열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는 건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떠밀려서입니다. 기술도 없고 재취업도 안 되니 진입장벽이 낮은 치킨집, 카페, 편의점으로 몰리는 것이죠. 문제는 경쟁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경쟁자들은 20대, 30대 젊은 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체력도 좋고 트렌드에도 민감하며 SNS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어모읍니다. 반면 은퇴자금을 털어놓은 여러분은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노후 자금을 헌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론 퇴직 후 식당 창업하신 지 3년 차인 63세 박철도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박 씨는 퇴직금 1억에 은행 대출 1억을 받아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장사만 잘 되면 대출이자 내고도 월 300은 가져가겠지.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상추값, 고깃값이 폭등해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는 2배가 됐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또 빚을 냅니다. 가게를 내놓고 싶어도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 내고 나가라는 건물주의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결국 박 씨는 가게 한 구석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아껴 쓰면서 그냥 놀걸. 나는 3년 동안 은행과 건물주의 노예였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빚을 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하지만 은퇴자의 창업에서 대출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독극물입니다. 젊어서 망하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라도 있지만 60대에 빚더미에 앉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는 뉴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비명소리입니다. 최근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무려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비율이 청년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가파르게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접으면 그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폐업을 하려 해도 철거 비용만 수백만 원, 계약 기간 못 채웠다고 위약금 물어내야 합니다.
결국 매몰 비용이 아까워 빚을 더 내서 버티다가 퇴직금은 물론 살고 있는 집까지 날리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영업은 플러스를 내는 게임이 아니라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방어하기도 벅찬 게임입니다. 그럼 뭐 먹고 사냐?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말이냐? 라고 화내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목돈을 태우는 리스크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안전하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돈을 투자해서 사장이 되려 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해서 기술자가 되십시오. 도배, 타일, 전기, 지게차 운전, 요양보호사 등 몸을 쓰는 기술직은 정년이 없습니다. 3억 들여 가게 차려서 월 200 버는 것보다 학원비 200만 원 들여 기술 배워서 일당 15만 원 버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체면을 버리면 실속이 보입니다. 둘째, 사장 체험을 먼저 하십시오. 죽어도 창업을 해야겠다면 제발 퇴직금 통장 깨기 전에 동종업계에서 알바부터 6개월만 해보십시오. 내가 나이 먹고 남 밑에서 어떻게 일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창업 자격 미달입니다. 알바를 해보면 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혹은 이 상권은 이게 문제구나 라는 답이 나옵니다. 내 돈 들이지 않고 배우는 최고의 수업입니다. 셋째, 정부 지원 시니어 인턴십을 활용하십시오. 정부에서는 60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줍니다. 이를 활용한 시니어 인턴십 자리가 꽤 많습니다. 워크넷이나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통해 내 경력을 살리거나 단순 노무직이라도 고정급여가 나오는 곳으로 가십시오. 월 15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불확실한 대박보다 100번 낫습니다. 은퇴 후 자영업, 그것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준비 없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퇴직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30년 넘게 청춘을 바쳐 가족을 부양하고 얻은 생명값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간판과 바꾸지 마십시오. 화려한 사장님보다 땀 흘리는 기술자가, 소박한 월급쟁이가 노후에는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이 버는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등대 노후 주파수 100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